울산보다 더 좋은 도시는 없거든요. 울산이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울산이 마냥 어려워진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입니다. 저는 산업도시를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인데요. 산업도시라 함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제일 부자 도시예요. GRDP라고 해서 지역 내 총 생산을 보면은 5만 한 7천 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제 부자 동네죠. 그런데 이제 이 도시가 계속 갈 수 있냐? 우리가 아주 긴 시간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한 5년, 6년 후 2030년 정도를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울산은 기적을 만들어 와서 미라클 울산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지만 그걸 특징 짓는 것은 연금 생활자의 도시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 울산의 경우를 들어보자면 현재 3만 5천 명 정도가 근무하는데요. 매년 2천 명 가량이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작년 올해 400명을 제외하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고용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채용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년 이제 2천 명씩 쪼그라드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매년 1,000명 단위로 퇴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00명 이하로만 매년 정규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벌이로 먹고 살던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연금 생활자들만 남게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 노동자를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작년에 열풍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작년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400명을 채용을 했는데 경쟁률이 300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이라는 건데요. 그러한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신호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울산이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구매력으로 살았던 도시라는 걸 강조한다면 사실은 생산 도시이면서 동시에 소비 도시거든요. 그래서 울산 동구 조선소가 있는 곳에 가면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이 있는데요. 거기가 한때는 굉장한 전국에서 이제 최상위권 이제 매출을 올리던 곳이었는데 행사 상품이 많아지는 그런 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이제 울산이 힘들어짐의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산직 관점에서 제가 이제 생산직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으므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는 왜 사람을 뽑지 않는 걸까요? 사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규직 노동자를 대형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이유는 그들의 이제 노하우랄까 이런 숙련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너무나 많이 자동화가 돼 있고 모듈화가 돼 있고 사람들이 누가 와도 작업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그리고 또 미포조선의 조선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조선소들은 내국인을 뽑지 않습니다. 내국인이란 말이 좀 생경하실 수도 있겠으나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일하러 오지 않는다는 핑계로 사실은 계속 야금야금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만 계속 이제 늘려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제조업에서는 20% 정도의 외국인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비율이 30%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볼 땐 조금 지나다 보면은 40% 50% 외국인으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울산 관점에서는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생산직으로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생산직은 그렇다 쳐요. 사실은 앞으로 문제는 사무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학에 20살짜리들을 70% 이상씩 보내는 나라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대학을 가거든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즉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느냐가 도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이제 제조업을 굉장히 잘하는 울산인데 제조업의 연구소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요한 연구는 현재 울산에서 벌어지지 않고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연구소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마북리
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마저도 훌륭한 인재들, 회사가 바라는 좋은 인재들이 오지 않는다 하여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 아예 이제 연구 기능도 많이 또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선소는 사실은 연구 개발이나 설계 기능 자체가 현장과 굉장히 가까워야 된다는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조선 업계에 계신 분들이 현장하고 가까워야지 뭐를 해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현대중공업은 2020년 경기도 판교에 연구개발 기능과 설계 기능을 옮기기로 결의를 하고 2022년에 설계원 중에 3분의 2 가량을 사실은 이제 수도권으로 옮겼습니다. 판교로 옮긴 거죠. 사실은 근데 설계원은 굉장히 조선업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무직 일자리의 대다수가 설계원이거든요.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울산은 한동안은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했던 도시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중공업에서 조선업에서 많은 이제 대졸자를 뽑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연구소 그다음에 중공업의 설계와 R&D가 모두 다 옮겨가는 상황 속에서 대졸자 일자리 중에서 굉장히 고소득에 좋은 일자리가 쪼그라들었는지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연속적으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울산에는 두 개의 대학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4년제 종합대학인 울산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기원 중에 하나의 유니스트가 있는데 울산대는 최근에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학교의 정원이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보다 더 빠르게 쪼그라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스트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관점에서 보면 좋은 학교고 좋은 인재들을 많이 만드는 학교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또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서울로 가서 황금 티켓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그건 그냥 울산 문제 아니야? 경상도에 있는 도시 하나 그렇게 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으나 사실은 울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첫 번째를 보자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업을 많이 하잖아요. 27% 정도의 부를 제조업이 만드는 나라거든요. 근데 대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 도시가 가장 중요한 산업 도시가 바로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의 형편이 가장 좋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근데 울산이 이제 쪼그라들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연금생활자의 도시가 된다는 것은 다른 도시들은 울산보다 훨씬 힘들 거라는 걸 전망해요. 그리고 울산보다 더 괜찮은 산업 도시가 수도권에는 앞으로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비수도권, 이제 충남 이남에 있는 지역들에서는 울산보다 더 좋은 도시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울산이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울산이 마냥 어려워진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이 그냥 경상도에 있는 지역 아니에요? 사실은 거긴 그냥 경상도 사람들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울산은 동남권의 부산, 울산, 경남 혹은 크게 봐도 뭐 영남의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를 해서 만든 도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전국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만든 도시입니다.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다 보면 이촌향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건데요.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이촌향도 하면 전부 다 그 도시가 서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시골에서 뭐 밭을 팔고 소를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로 올라가서 뭐 일자리를 구하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동생을 대학에 보내서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되는 그런 스토리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촌양도의 또 하나의 스토리는 뭐 예를 들면 호남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울산이나 창원에 가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 그러한 서사거든요. 사실은 울산이 어려워짐으로써 붕괴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전체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니 현대자동차 이번에 1분기 세계 2등 했대. 작년까지 세계 3등이었다며.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현대중공업 잘 나가. 지금 조선 경기가 너무 좋다며. 지금 수주 막 가득 차가지고 뭐 4년치 일감이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힘들다는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나가는데 고용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용 창출에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은 고용이 발생하지가 않고 제조업이요 저런 게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가치 사슬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에 울산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있다고 치면 거기와 연결된 산업군은 이제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다 퍼져 있을 때 이제 울산에 있는 이제 기능들 몇 가지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이제 힘들어지면은 사실은 이제 같이 붕괴할 수 있다. 가치 사슬 측면에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울산이 잘 벌어야 부산이 유지가 되고요. 경남이 잘 벌어야 부산이 유지가 되고 이 지역 안에서 또 이제 울산과 경남이 만들어낸 부를 가지고 부울경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울산의 위기라는 것은 점점 이제 확대되는 사정이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가 이게 전국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공급망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여파 자체가 어디까지 튈지 이게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전국의 문제와 이제 연결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울산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은 부울경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다음 비수도권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계속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가면은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사실 연애도 잘 못하게 되고 너무 경쟁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이야기는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도권으로 가는가를 물어보면 수도권에 기회가 많다. 거기 가면 뭔가 노력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화를 사실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눌러왔던 게 부울경에서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괜찮다 이거였는데 그 신화가 붕괴된다는 점에서 울산의 제조업 문제가 비단 부울경만의 제조업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0년 전이죠. 2014년, 15년 지나면서 조선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모두 다 아시는데 조선업에서 20만 명을 고용했는데 1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조선소가 계속 적자를 내고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넣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거제 조선소가 힘들면 어디까지 힘들까? 이런 얘기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봤던 여파는 어느 수준이었냐면 부산, 울산, 경남이 조금 경기 침체를 겪겠구나 이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울산에 있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 만약에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세계 2위, 3위의 자동차 메이커고요. 울산 현대중공업 세계 1위의 조선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고용 인원은 거의 수십만에 달할 거예요. 그럼 그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그 사업이 모두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는 굉장히 자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울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위상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울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RDP 1등 시도 지자체입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3만 5천 불이라면 울산의 GRDP는 5만 7천 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지자체들이 만들어내는 돈의 1.5배가량을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출은 3인데요. 우리가 수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수출과 지출.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함께 감안해서 이제 순수출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순수출 관점에서 울산은 단연 1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수입하는 것보다 정말로 수출을 통해서 국부를 만드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어디서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동 임해공업지역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동 임해공업지역은 포항부터 포항, 울산, 창원, 거제, 이제 여수, 광양 뭐 이렇게 이어지는 벨트인데요. 거기에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울산은 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은 3대 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갖고 있고 자동차는 세계 3위권, 조선은 세계 1위, 석유화학은 세계 5위권의 이제 지역이고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시들은 다 울산을 따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은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가 몰빵해서 만들어낸 도시다. 이건 뭔가 모든 자원을 총력전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62년에 우리 울산에 공업센터가 생기거든요. 울산공업센터가 생기고 특정공업지구라는 곳으로 선정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산단 지으면 그거는 그냥 지자체가 혹은 산업부가 관할하거나 국토부가 관할하거든요. 그건 사실 관할권이 밑에 있어요. 근데 당시에
울산공업센터는 청와대 직속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울산이 돼야 우리가 앞으로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졌던 도시라는 측면에서 애초부터 비중이 굉장히 컸던 도시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울산의 위상이라는 거는 2000년대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2010년대까지 항상 울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는 산업수도다.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산업수도식이나 뭐 이렇게 누군가는 말했겠지만 사실은 그 말에 대해서 또 반박은 못해요. 그냥 기분으로 뭐 저런 말까지 해는 싶어도 실제로 그만큼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울산이 또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울산은 전국 노사관계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울산에서 출발을 하였고요. 예를 들면 우리 춘투라는 말을 뉴스에 잘 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춘투. 봄에 하는 투쟁. 그래서 봄에 왜 그러냐면 봄에 임금 단체 교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과 이제 복리후생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단체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데요.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이제 사측에서는 이번에 울산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좀 확인해봐. 이렇게 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벤치마크 하고요. 금속노조 통해서 다 현대차 지부가 뭐 했는지 노동조합들은 또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노사관계에서 첨예한 이슈들을 항상 제일 먼저 다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아니면 뭐 임금 혹은 뭐 복지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조율하기 때문에 항상 다 이제 노사관계 측면에서 울산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측면을 다시 이제 확장해 보자면 사실은 울산이 전국적인 위상에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중산층의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도시다. 이런 측면과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36년 지배하는 동안 후반 10년은 이제 전쟁을 계속했고, 뭐 태평양 전쟁도 하고 중일 전쟁도 했는데, 당시에 중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서 전투기들을 띄워야 하는데요. 중국에 한 번에 못 가요. 멀어가지고. 그럼 전투기가 가다가 한번 급유를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석유 비축 기지가 있었어요. 석유를 좀 모아 놓은 거죠. 왜냐하면 전투기 오면은 이제 급유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에 나중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유 공장을 이승만 때 짓거든요. 사실 그러한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울산이라는 지역이 예전에는 이제 해운과 철도와 항공이 마주치는 지점이다. 항공은 아까 이제 석유 비축 기지가 있다 보니까 군공항이 있었고, 해운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부산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울산으로 산업 물류가 원래 많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철도가 궤라고 해서 너비가 다 달라요. 철도마다 원래 기차마다.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울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로서 해운, 철도, 항공이 연결이 돼 있던 지점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울산이라는 곳이 중요하구나, 이런 판단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이승만 때 정유 공장을 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뭔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캐비넷을 뒤져보니까 나중에 뭔가 경제 개발을 하려고 박정희 때 살펴보니까 뭐 캐비넷에서 뭔가 나왔는데, 예전에 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정책 문서를 뒤지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케다 스케타다라는 그 토건업자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울산을 어떻게 공업도시로 만들지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갖고 있던 게 있던 거예요. 그걸 살펴보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빠르게 공업 지구를 지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62년에 그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이제 박정희 때 저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부정축제자들을 가둔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재벌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잡아놨죠. 당신들이 국가에 기여하면은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투자를 막 다 하겠다고 하죠, 재벌들이. 어디 가볼래 그랬더니 다 울산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병철 회장이 당시에 여기다가 비료 공장을 여기다가 내가 한번 지어보겠다. 왜냐하면 석유화학이 있고 뭔가 화학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충주 비료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을 데려다 하면은 충분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료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울산 남구가 석유화학 센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1972년에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북선 모양이 있는 지폐를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에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우리는 500년대, 600년대에도 이런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고 나라다. 우리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조선소를 짓는 토건에 대한 비용, 개발 비용과 준공에 대한 비용과 선박을 짓게 되는 그 주문을 같이 받아오게 된 거죠. 될까?
우리가 이 뭔가 제조업으로 물건을 팔아다가 돈을 벌 수 있어? 가발, 뭐 신발 이런 거 말고 배도 하고 자동차도 해서 팔 수가 있어? 굉장히 주저주저했던 기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이 그때 이제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선박수주와 조선소 이제 건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1973년에 중화공업화를 좀 시쳇말로 하면 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해도 되겠다.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조업 이제 강국을 만드는 도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울산이 그때부터 이제 이 산업화, 중화공업화의 센터가 되는 계기였고 그 뒤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고 우리가 아는 그 울산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제조업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레거시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레거시는 울산이 생산직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협업으로 초기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다. 그리고 많이 빠르게 기술을 익혔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이제 대졸 일자리는 다 수도권으로 향하고 생산직들만 막 지방에 있고 산업도시에서 정규직도 아닌 이상한 일자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울산이 초반에 굉장히 이제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울산의 자동차나 조선은 두 주체의 협업이 잘 됐기 때문이에요. 협업이 잘 됐다는 거는 대졸자지만 현장에 가서 먹고 자고 같이 하고 생산직 아저씨들하고 같이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서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지식을 배웠잖아요. 대졸자들은 그 지식을 어떻게 현장에 써야 하는지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협업을 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선진국을 추격하고 자동차 이제 고유 모델인 포니도 만들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유 엔진인 알파 엔진도 만들고 이런 길로 갈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조업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고 그게 이제 울산이 남긴 레거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